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22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알아두면 든든한 보이스피싱 대처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 예정인데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제도 및 대응 방법에 대한 종합 지침서를 금융감독원이 발표를 했습니다. 한번 그럼 차근차근 알아보시죠. 요즘에 보이스피싱이 핫 이슈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좋은 자료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요. 그럼 차근차근 한번 보시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요. 간편하고 편리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대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도 날로 수법이 진화하여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해졌다고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죠. 이런 이제 예방할 수 있는 제도, 그리고 보이스피싱 당했을 경우 피해 구제 방법 및 대처 요령 등을 종합적으로 한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최근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동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계좌 이체형 같은 경우는요, 1451억 엄청나죠. 코로나19로 인한 사기 활동 위축 등으로 2019년 이후 감소 추세라고 합니다. 다만 대면 평치형 보이스피싱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고 하고요. 악성 앱의 고도화, 그리고 범죄 수법이 진흥화되고 있고 신종 사기 수법이 성행하는 등 지속적인 피해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이제 최근 보이스피싱 특징을 정리해 보면요. 총 4가지 정도로 보실 수 있는데요. 우선 대면 편취형 증가, 그다음 두 번째 범죄 수법 진흥화, 그리고 세 번째 신종 사기 성행, 마지막 네 번째 교묘해지는 사기 수법입니다. 우선 대면 편취형 증가에 대한 내용을 보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기준으로요. 최근 대면 편취형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범죄 수법 진흥화인데요. 오픈 뱅킹, 간편 송금을 활용하고요. 고도화된 악성 앱을 이용하는 등 범죄 수법이 진흥화되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신종 사기 성행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해서요. 신종 사기 수법 등이 성행하여 선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이고 사기범이 피해자 계좌에서 다수의 계좌로 소액을 이체해서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되도록 한 후 지급정지 해제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게 신종 사기 수법입니다.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해서요. 그리고 교묘해지는 사기 수법은요. 불특정 다수가 아닌 취득한 정보를 토대로 접근해서 피해자 상황에 맞춘 보이스피싱 시나리오 증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는 이제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인데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어떻게 보면은 줄고 있는 형국이죠. 피해 금액이요. 그만큼 이제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대처한 게 이렇게 수치상으로 나오지 않았나 싶네요. 기간사칭 외에는 지금 다 감소세죠. 두 번째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제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금융회사의 사전 예방 서비스를 활용하면 내 계좌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금융회사는요, 보이스피싱 또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의 도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 사전 예방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고요. 사전에 금융 소비자가 지정한 방식의 이제 금융거래만 가능하도록 해서 비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안무를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사전 예방 서비스 신청 방법은 금융회사마다 다르다고 하고 대부분 사전에 개별적으로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청 가능하고요. 서비스 해지는 본인 확인을 위해 영업점 이제 내방이 필요할 수 있음에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각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제 ATM 지연 지연 인출 제도인데요. 보면 100만 원 이상 현금이 계좌로 입금된 경우
30분간 해당 금액이 자동화 기기로 인출 또는 이체되는 것을 정지시켜 피해금을 인출을 지연하는 내용이 바로 ATM 지연 인출 제도고요. 두 번째 지연 이체 서비스는 이것도 이제 사전 이제 신청해야 되겠죠. 음, 전자금융 거래를 이용한 이체 시 본인이 지정한 일정 기간, 최소 3시간이라고 잡고 있고요. 일정 시간 후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도록 지연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체 처리 시간 30분 전까지 취소 가능하다는 부분도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세 번째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인데요. 이건 사전 신청이고 미리 지정한 계좌로 본인의 전자금융 이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 가능하고요. 미지정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1일 100만 원 이내 이체 한도가 설정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말기 지정 서비스인데요. 이거 사전 신청입니다. 본인이 미리 지정한 기기, 스마트폰 또는 PC 등 이런 이제 지정한 기기에서만 주요 금융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지정 기기에는 추가 인증을 요구해서 제3자에 의한 거래를 차단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해외 IP 차단 서비스 사전 신청해야 되겠죠. 해외에서 접속한 IP로 만약에 확인된 경우는요.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해서 이상 접속으로 인한 자금 이체를 차단하겠다는 내용, 그리고 고령자 지정인 알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카드사인데요. 어, 만 65세 이상의 개인 중 본인이 희망한 고객에 한해서요. 본인의 카드 대출 이용 내역을 지정인에게 문자로 제공해서 부정 대출을 방지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어서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 요령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신속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세요라는 내용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계좌 지급 정지,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서요. 해당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노출 등록,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을 활용해서 추가 피해를 예방한다는 내용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 계좌 통합 관리입니다. 이거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에 본인의 명의에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하고요. 필요시 일괄 지급한다는 내용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이용해서 본인 모르게 개통된 이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좌 지급 정지에 대한 부분 위에서 말씀드렸죠.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계좌 지급 정지는 본인 계좌 또는 사기범 계좌에 금융회사나 금융감독 콜센터로 지체 없이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신고해야 되겠죠. 계좌 지급 정지 되는 거죠. 그리고 빠른 대처를 위해 주거래 금융회사의 콜센터 번호를 알아두면 유사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서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에 대한 사건, 사고, 확인원을 발급받아 3영업일 내에 지급정지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 이제 명의도용 계좌 대출 확인이죠. 내 계좌 통합관리인데요.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가 있어요. www.payinfo.or.kr 이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에서 보시면 payinfo.or.kr이죠. or.kr 가보시면요. 여기 이제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라고 해서 여기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에서 슬기로운 금융 생활할 수 있고요. 어카운트 인포 서비스를 통해서 금융계좌도 볼 수 있고 여기 보면 내 계좌 지금 영업 시간이 아닌데 하여튼 이런 카드 정보나 참고로 이제 해당 서비스는 매일
12시 30분부터 00시죠. 00시 30분부터 23시 30분 이렇게 있으니까요. 하여튼 여기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인 명의로 계좌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겠죠. 명의 도용 피해가 없는지도 확인 가능하고요. 그리고 본인 모르게 혹시나 개설된 계좌가 있을 경우 내 계좌 지급 정지 메뉴에서 일괄 지급 정지 가능하다는 사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개인정보 노출 등록에 대한 부분, 신분증, 사본 등을 사기범에게 제공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거죠. 그런 URL을 클릭하게 되면 절대 저는 요즘에 이런 피싱 때문에요. URL 같은 경우는 클릭을 안 하거든요. 혹시나 클릭하시면 개인정보가 거의 99.9% 노출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 URL을 클릭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렇게 이제 만약에 눌렀을 때 개인정보 노출되었다고 혹시나 판단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는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하시면 신규 개설이 안 되고요.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명의 도용 피해도 예방 가능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이제 휴대폰 명의 도용 방지인데요.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 이것도 한번 접속해 볼까요? mshaper.or.kr이죠. mshaper.or.kr. 여기 가보시면 이제 뭐 가입사실 현황조회, 뭐 이동 전화, 무선 인터넷 전화 이런 거 실시간 열람할 수 있고, 가입 제한 서비스, 통신사 지점 방문 없이 신규 차단 신규 가입을 사전 차단하는 부분, 그다음 이메일 안내 서비스, 4명의로 등록된 유무선 통신사 인터넷 종합 유료 방송의 개통 사실을 이메일로 이런 주는 것,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mShaper, 한번 해당 혹시나 이 사이트 모르시는 분은요 꼭 방문하셔서 꼭 자신만의 그런 명의도용 방지를 하실 수 있도록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들어가 보시면요. 보셨잖아요. 방금. 이용해서 본인 모르게 개통된 이동 전화라든가 인터넷 전화 등 이동통신사 가입 현황이 조회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입 현황 조회 결과 명의도용으로 인한 개통이 확인되면 해당 통신사 등을 연락하셔서 훼손 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해 이전에 본인의 명의 이동 전화의 신규 개설을 차단하는 가입 제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휴대폰 명의 도용에 따른 피해 예방도 가능하니까요. 해당 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었는데요. 보시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요, 진짜 알아두면 든든한 보이스피싱 대처법을 공표했고요. 자료를 통해서요. 그리고 쭉 읽어보니까 제가 몰랐던 부분도 있고 알았던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가는 게 어, 여러모로 이런 영상을 찍을 때도 그렇지만 이런 거를 이제 알아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드려 본 건데, 보시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을 했죠, 요즘에. 그래가지고 거의 대다수가 지금 은행이 문을 닫고 있고 지점이 문을 닫고 있죠. 그래서 뭐 365 지점 해가지고 거의 사람이 없는 그런 무인, 뭐 요즘에 아이스크림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무인이죠. 과자도 그렇고 그런 게 점차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금융 쪽도 비대면 금융 거래가 이제 확대된다는 사실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이스피싱 범죄도 정말로 수법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진짜 전화나 대면하실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전화를 받으시거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 말씀드렸고,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피해 구제 방법 및 대처 요령도 안내해 드렸으니까요. 해당 자료 꼭 금융감독원 가셔서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이렇구나
라는 사실을 아시게 될 거예요. 음, 아무튼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와 더욱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